이제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OLE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75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림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을 한글 문서에 입력한다 이거죠. 그렇죠.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이 책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가져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 교재로 말하면 인터넷에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인터넷에. 인터넷 어디에 있냐면 넥스미디어를 가든 구글에 가든 카페에 가든 블로그에 가든 어디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네이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한 결과에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블로그에 있을 수도 있고, 카페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또 어디에 있을까요? PC에 있어. PC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드디스크 또는 USB 메모리. 또 어디가 있을까요? 외장 하드디스크. 이런 곳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디 있을까요? 스마트폰에 있어. 또 어디 있으냐면 디카에 있을 수 있어. 디카. 이 책에는 지금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거는 이 책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인터넷에 없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여기 지금 북한산에 관련된 그림을 가져오라 그러고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은 거기 유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가져와서 하라고 하는데, 내가 스마트폰으로 애들 찍어놓은 사진이 있단 말이야.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그걸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거지. 어떻게 가져올 거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터. 지금 컴퓨터를 켜놨잖아요. 이 컴퓨터로 연결이 가능하냐를 확인해야 돼요. 그림이 있는 곳과 PC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얘를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스마트폰 여기 내 손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기로 슉 가져와야 되잖아. 컴퓨터로 못 가져오지. 그게 어떻게 돼? USB 케이블, 여기 케이블을 꽂아야지. 자, USB 메모리가 있는데, USB 메모리 안에 사진이 들어있대. 지금 여기 USB 메모리 안에 사진이 들어있대. 그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못 가져오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랑 PC랑 연결해야지. 연결을 하면 어디에?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 나온다고.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 여러분 스마트폰 혹시 케이블 안 가져오셨죠? USB 메모리는 있으시죠? 이건 있으시죠? 근데 스마트폰은 좀 복잡해요.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복잡해요 라고 얘기를 해. 그 복잡하다는 의미는 어려워서 복잡한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안 해봐서.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안 해봐서 헷갈리는 거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좀 이따가 그거는 나머지 설명하고 나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네,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인터넷에 있는, 자, 화면을 좀 줄여서 볼까요?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한글 2010 문서에 가져오기 라고 제목을 하나 쓰고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가져오자 이거지. 가져오자. 자, 뭐 글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엔터 한 번만 쳐보세요. 엔터. 엔터를 안 하고 바로 그림을 가져오게 되면은 혹시나 그림 위에다 글자 쓸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를 한번 치고 나서 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나면, 위에 공간이 생기고 나면 공간에도 마우스 클릭하고 글자 쓰면 되니까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서가 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요거 문단보는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엔터 표시. 자, 그림을 가져오려면 파일이란 메뉴, 편집이란 메뉴서부터 도구라는 메뉴까지가 있는데 어느 메뉴를 가면 좋을까요? 대충 봐도 입력. 가져오는 거잖아요. 입력이 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은요, 입력이란 메뉴 글자 대신에 삽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삽입이 훨씬 날 수 있어.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 눌러보면 표를 입력할 건지, 차트를 입력할 건지, 네모 동글뱅이를 입력할 건지, 그림을 입력할 건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그림이 어디 있대요? 내 컴퓨터에 있는 것 같으면 내 컴퓨터가 어디야? 컴퓨터에 있는 거라면, PC에 있는 거라면 여기 와서 그림을 눌러가지고 가져오는 건데 문제는 내 컴퓨터에 없잖아. 지금 어디에 있대? 인터넷에 있대. 인터넷.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인터넷을 실행해야지. 뭐 방법이 없죠.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데 없대. 그러면 밑에 보면 인터넷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터넷 아이콘 눌러보세요. 인터넷 아이콘 눌러보시면 인터넷 창이 뜰 거라. 인터넷 창이 뜰 거라. 여기에 무슨 뭐 짱구인지 누구인지 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것도 나오고 여기 뭐 모공을 싹 지우는 뭐 이런 그림도 보이고 못생긴 얼굴 라인 집중 관리하는 그림도 보이고 이 책으로 말하면 렉스 미디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영화라고 보이세요? 네이버? 네이버가 아니라 난 다음이 나와요 하시면 다음도 영화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똑같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도 여기 보시면 여기 영화라고 있다고. 영화. 그럼 영화를 클릭하시고 네이버로 나오신 분은 네이버에 가서 영화 눌러보시고 그럼 영화 창이 이렇게 뜰 거라. 그러면 이번에 영화 중에 이 뭐더라? 살인 의뢰라는 영화가 이번에 하죠. 내용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앞에 있으니까 헬머니 봅시다. 헬머니. 할머니 아니에요. 헬머니예요. 헬머니. 자, 헬머니를 한번 눌러보세요. 헬머니. 여기 보면은 네이버 다음 쓰시는 분도 여기 보면 헬머니라고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뭐 헬머니 안 나오면 뭐 다른 거 누르지 뭐. 이거 누르면 되지. 그러면 여기 요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의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그림처럼 보여요. 녹색으로. 그거 눌러보면은요. 눌러보면 뭐가 이렇게 큰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이 그림을 다시 누르면 사라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돋보기 그림을 안 누르고 그냥 김수미 씨 얼굴이 있는데 이 그림을 눌러도 크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왕이면 조그만 그림 가져오는 것보다는 큰 그림 가져오는 게 편해요. 큰 그림이 이렇게 떴을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그림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눌렀잖아. 좀 전에 제가 눌러봤잖아. 눌렀더니 사라졌잖아. 그러면 누르면 안 되겠죠.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뭔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반응을 봤더니 사라졌어. 그럼 못 쓰잖아.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눌러보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복사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는 말도 있고. 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은 뭐냐면 지금 이 포스터 그림을 컴퓨터에다 저장한대. 왜? 다음에 써먹으려고. 매번 올리니까 귀찮아. 그 다음에 써먹으려고 저장하겠다라는 거지.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이 아니라 사진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고 있죠. 그렇죠. 누르시면 어라? 뭐로 저장할 거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요. 여기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 여기다 뭐라고 쓸까? 헬머니. 헬머니라고 쓰면 되지. 여기다 가로 열고 김수미, 주연 뭐 쓰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편한 대로.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름은요 잘 써줘야 돼. 영화 포스터. 그럼 무슨 영화 포스터인지 모르잖아. 야, 김수미 그러면 김수미 씨가 나왔던 포스터가 한두 개야?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을 보고 그 안에 뭐 주인공이 누군지 이런 거 같이 써주면 그리고 저장 누르면 컴퓨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직접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 하나 배울 거고요. 조금 전에 PC에다 저장했잖아요. 그렇죠? 저장한 걸 가져오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아직은 급한 거 아니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다시. 이 헬머니 그림에, 헬머니라는 그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보시면 복사라고 있어요. 복사. 그림은 이 김수미 씨 나온 이 포스터 그림을 컴퓨터에다가 잠깐 기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복사라는 뜻이. 복사를 누르시면 아무런 반응 없어요. 그럼 그대로 두시고 한글 2010으로 가서 한글 2010에 가서 껌뻑껌뻑거리는 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라고 있죠. 그렇죠? 네, 누르시면 둘 중에 하나는 물어요. 원본 형식으로 붙일 건지 텍스트 형식으로 붙일 건지 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 형식으로 유지를 선택해 놓고 지금 원본 형식 유지로 되어 있죠. 확인 눌러보세요. 그 밑에 뭐가 이렇게 쪼르륵 지나가는 듯한 그림이 보이고 그들이 탁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비어있는 데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저 앞에 가서 엔터를 한번 더 치시면 이렇게 빈줄이 생겨요. 여기다가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아까 김수미 씨 포스터 나온 거를 우리가 복사했지 않습니까? 그걸 붙이기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일 거예요. 텍스트 형식으로. 원본으로 안 붙이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일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붙나? 어라? 이렇게 붙네? 아, 이게 알고 봤더니 인터넷 주소야. 이게 인터넷 주소. 요게 인터넷 주소고 이 그림을 우리가 가져왔더니 김수미 씨 얼굴이 나온 거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이 그림 있었잖아요. 이 그림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 누르면 사라지고 이 그림을 클릭하면 커지고 누르면 사라지고 이렇게 했던 기능이 있었죠. 이 기능이 그대로 여기에
붙었어요. 원본하고 똑같이 붙였거든. 그래서 이 그림을 누르면 한글 2010이에요. 한글 2010에서 이 그림을 누르면 뭐가 꿈뻑하고 움직여.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다고. 아까 여기 하나 지금 생겼어요. 할머니 옆에 하나 생겼다고. 이 그림은 잘 보세요.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은요, 그림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에 나타나요. 이렇게 손가락에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엄마? 손가락에 나타나야 정확한 건데. 2007로 하세요? 2010으로 하세요? 2010이어야 돼. 2010. 지금 2007로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나올 거야. 보여드릴게. 2007에서는 붙이기를 누르면 원본 형식으로 붙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가락에 화살표가 나타난다고. 자, 보세요.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도구, 창, 도움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2007이고, 2010은 파일, 편집, 보기, 입력해서 도구까지 있는데 옆에 화살표가 또 껴있어, 중간에. 이게 2010이고. 그러니까 2007로 보신 분들은 화면 구조가 좀 다르죠. 자, 그러면 그림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꼭 손가락에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까처럼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래 그림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큰 그림 우리 가져올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뭐가 작동되게끔 돼 있던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원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손가락에 나타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인터넷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우고 싶은데 이 그림을 지우려면 클릭해서 딜리트를 눌러야 되는데 클릭하면 인터넷이 연결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나서 왼쪽으로 잠깐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서 여기 보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어. 하이퍼링크에 가가지고 어디로 돼야 되나 참 답답할세. 애매하게 되어 있다. 이 그림을 지우려니까 이렇게 지울게. 그러면요, 이 그림에다 오른쪽 누르지 마시고요, 이 그림 앞으로 가보세요. 그림 앞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공간이 있죠. 하얀색 공간이요. 거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평상시에는 11시 방향 화살표였는데 약간 1시 방향 화살표로 변할 거예요. 이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김수미 씨 얼굴이 반전이 되죠. 반전. 색깔이 이렇게 반전이 돼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인터넷상에서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그림 있다. 이 그림 이 누구야? 김수미 씨가 선글라스 끼고 애기랑 있네요. 그렇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쓱 내려왔어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똑같이 복사라고 있을 거예요. 복사. 다른 이유로 사진 저장 말고 그 밑에 복사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복사 누르면 요 할머니랑 애기랑 같이 선글라스 끼고 찍은 그림이 컴퓨터에 기억된 거예요. 그럼 한글 2010에 와서 붙이기 누르면 돼요. 붙이기. 그리고 원본 형식으로. 그러면 그림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은 손가락에 안 나타나요. 화살표가 나타나. 화살표가. 왜 그러냐면
이 그림 자체는요, 보세요. 아까 이 김수미 씨 나왔던 이 그림은 손가락이 있었던 그림이었거든. 이게 손가락이 나타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우리가 복사하면 이 손가락 나타난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우스를 클릭해봤자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이 그림을 가져오면은 여기 똑같이 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에 화살표로만 나타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가져오는 연습은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PC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연습을 해봤어요. 그게 네이버에 있던, 영화 사이트에 있던, 카페에 있던, 블로그에 있던. 단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그림 복사가 불가한 것도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림 복사가 있잖아요. 그림에 대한 복사가 있었잖아요.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쪽 누르면 복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메뉴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나와야 복사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왜? 가져가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어거지로 가져올 수는 있어. 무슨 수를 쓰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불가한 것을 가져왔다가 다른 곳에 그 그림을 퍼뜨리면 저작권법에 걸려요. 큰 문제 생깁니다. 예, 뭐 위자료도 줘야 되고 뭐 재판도 하고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가 없으면 에이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돼. 자, 이번에는 그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연습을 해볼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예. 그러면 이번에는 말 그대로 편집, 보기,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그림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인터넷상에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가서 그림을 찾아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여기 와서 붙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 인터넷에 가서 그림에 가서 복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2010에 와서 붙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 거라. 인터넷상에 가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복사를 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이제 한글 2010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얘를 붙이기만 누르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원본 형태로 가져오라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냐면 내 컴퓨터에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 거지.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인터넷 안 가도 되잖아. 우리 집에 없으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거야. 우리 집에 두부가 있으면 안 사와도 되지. 우리 집에 있는 두부 쓰면 되지.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 입력. 그림이란 글씨를 눌러서 그림을 가도 되고 그림이라는 그림을 눌러서 해도 돼요. 자, 지금 그림이라는 곳으로 눌렀더니 네가 지금 그림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너 그림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내 그림? 내 그림이 어디 있더라? 모르니까 뭐를 해야 돼요? 라이브러리 가서 사진에 가서 아까 여기 할머니 있네. 자, 할머니를 선택했어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할머니란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 문서에 포함할 거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글자처럼 취급할 거냐? 해주세요.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면
뭐 마우스로 크기를 지정할 거냐 말 거냐 묻는 게 있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딱 선택을 하는 순간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라는 게 사라져요. 자,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놓고 이제 넣기 누르면 헬머니 선택한 상태 넣기 누르면 헬머니가 쏙 들어와. 들어왔다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 그림 선택하고 마우스로 헬머니 그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자, 조금 전에 헬머니 그림이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커.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딜리트 눌렀다고 그냥 쏙 지워졌거든요. 이제 다시 가져와 볼 거예요. 자,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그림에 가서 헬머니 그림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이브러리 가서 사진에 가서 사진에 가서 헬머니를 선택하고 문서에 포함은 꼭 하셔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글자처럼 취급은 해주세요. 그게 편해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선택해 놓고 넣기 누르면 샥 하고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네. 자, 보세요. PC에서 가져오는 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입력에 가서 뭐 했어요? 여기 입력에 가면 개체 그룹이 있어. 개체 그룹. 개체 그룹에 가서 뭐를 했죠? 우리가 그림 가져왔죠? 그림요. 그림 가져왔잖아요. 그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라이브러리에 가서 사진에 가서 그렇죠. 여기서 원하는 것 선택하는 거죠. 선택. 원하는 것 선택해서 열기를 가져오는데 이때 주의할 점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문서에 포함이라고 있었죠. 문서에 포함. 요거 문서에 포함. 문서에 포함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었죠?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림이 샥 온다 이거지. 그렇죠. 자, 책을 한번 좀 볼게요. 꾸미는 거는 책을 보고 설명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문서에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은 제일 위에 인터넷 등에서 표시되는 사진을 직접 복사한 후에 한글 문서에 붙여오는 방법과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그림을 찾아가지고 내 컴퓨터에 저장한 후에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에서 가져오던 인터넷상에 가져와서 그림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대요? 다양한 방법으로 꾸밀 수가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부를 사오던 두부가 없으니까 두부를 사와야 되고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꺼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재료를 가져와야지. 예. 먼저 가져오는 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슈퍼에 가서 그림 사오는 방법이야. 렉스미디어 사이트에 이동해서 그랬는데 렉스미디어 안 가고 우리는 네이버 영화에 갔잖아. 그래서 헬머니 그림을 찾았어. 그게 76페이지 3번이야 3번. 그래서 헬머니가 나오던 그 도서 그림이 나오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림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조금 알려드릴게요.
유식한 소리 듣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른 말로 오른쪽 단추라고도 하는데,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라는 말을 우리 컴퓨터 용어로는요,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 라고 하는 걸 또 저기 노인복지관 가면요, 우클릭 하세요 그래. 또 우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하세요 라고 우클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식한 말이야.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세요. 아, 이래야 어디 가면 제대로 배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 메뉴 있잖아요. 요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슨 메뉴가 나오죠?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기 메뉴 중에 복사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이 책에 보면은 그림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이게 아니라, 그랬더니 거기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바로가기 메뉴가 열렸고 거기서 복사를 클릭한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는 게 오른쪽 단추 누르는 거라고. 근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오른쪽 단추를 누르세요 라는 말은 우리 컴퓨터 용어로는 안 나오고요. 풀어 쓴 거지. 이거. 원래는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이게 아니라 바로가기 메뉴 중에 복사를 누르세요. 그럼 선생님 바로가기 메뉴는 어떻게 부르나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얘기였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친구나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아, 바로가기 메뉴 불러서 복사 누르면 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야, 바로가기 메뉴가 뭐니? 그러면 아,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그럼 와, 너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야, 우클릭해봐 이러지 말고. 제발.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 복사를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사를 눌렀으니까 이제 뭐 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선택한 거지. 인터넷상에 선택을 한 거지. 그럼 이제 한글 2010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곳에 가서 붙이기를 누르는 거지. 붙이기는 어떻게 눌렀어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붙이기 눌렀더니 거기에 이제 원본이 쫙 온 거죠. 근데 원본 형태로 붙일 건지 텍스트 형식으로 붙일 건지라고 있었는데, 원본 형식으로 붙여야 돼요. 원본 형식. 원본 형식이란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 있는 글자를 복사해 올 수도 있어요. 글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신한솔, 감독 이렇게 있잖아요. 요 글자들 있잖아요. 요 그림하고 요 글자들 있잖아요. 얘를 복사를 하면은요, 얘를 복사하면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글씨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건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붙습니다. 사실은요. 원본 형식으로 붙으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약간 퍼져야 되는데 옆으로 안 퍼지고 밑으로 내려왔죠. 원래 그림은 내려오는 그림인데 얘가 옆으로 붙게끔 명령을 걸어 놓은 거고, 그게 한글 2010에서는 그게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라 그러면요, 글자만 붙어요. 그림은 안 붙어. 그림을 붙일 때는 반드시 원본으로 붙이는 거고, 글씨를 붙일 때는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도 되고 원본으로 붙여도 되고, 그건 그때가 또 해볼 거니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본으로 가져왔더니 그림이 떡하니 붙었다고. 근데 그림을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라 그랬더니 이런 인터넷 주소창이 이런 주소가 붙는다고. 이 그림의 주소가 요거였으니까 요걸 글자로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자, 77페이지 보시면 붙이기 눌러가지고, 그래서 원본 형식으로 유지하는 걸 선택하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꾸미고 싶은 거야. 꾸미고 싶은 거. 그게 77페이지 6번인데 한번 볼게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이 그림을 꾸밀 거야. 이 그림을 꾸미는데 이 그림이 너무 커. 줄여야 되고, 아니 작아. 늘려야 되고. 이 중에 오른쪽은 잘라서 버릴 거야. 왼쪽만 쓸 거야. 그러면 또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치? 자, 제일 먼저 이 그림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클릭을 해야 뭘 하든 말든 한단 말이야.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딱 클릭하는 순간 저 꼭대기에 아까는 도구에서 끝났는데 메뉴가 이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그림이라는 메뉴가 하나 생겨요. 여기 보세요. 여기 113에 03 75.14 뭐 이런 거 나와. 이게 이 그림의 크기인데 얘를 제가 마우스로 내려가는 버튼, 올라가는 단추 화살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막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 막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끄트머리 그림을 딱 클릭하는 순간 여기 옆에 모서리 8군데 점이 생겨요. 네모난 점이. 이 점을 여러분이 이렇게 줄이시면 뭐가 된다? 그림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이렇게 저장해도 줄이는 거에 어렵지 않다 그랬죠? 자, 78쪽 볼게요. 이 그림을 다음에 또 가져오려니까 귀찮은 거라 인터넷상에 그림을 찾아가지고 이 그림을 또 가져오려니까는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는 이 그림을 컴퓨터로 아예 갖다서 보관해 두자 이거야. 두부를 아예 두모 사오는 거야. 한 번은 지금 해먹고 한 번은 내일 해먹으려니까 또 나가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갖다 놓은 두고두고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클릭해 가지고 아까 어리겠어요.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을 저장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헬몬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저장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렇게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다 78페이지 보세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넥스미디어를 가던 뭐 네이버 영화를 가던 헬머니를 찾던 책을 찾던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잖아요. 바로가기 메뉴.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뭐라고 이름을 썼어요? 표지 그림이라고 썼죠? 그럼 이놈이 무슨 표지 그림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아까 그랬잖아. 헬머니 저거를 영화 포스터라고 쓰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근데 헬머니라고 쓰고 가로 열고 김수미 주연 이렇게 쓰니까 김수미 씨 나오는 헬머니라는 영화 포스터구나 라고 그림을 안 봐도 알잖아. 여기는 표지 그림인데 뭔 책의 표지인지 모르잖아. 월간 여성인지 아니면 월간 낚시인지 뭔 책의 표지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표지 그림 괄호 열고 뭐라고 써야 돼? 윈도우 7 뭐 이런 거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놔야 알지. 과거에는요 우리말로 4자밖에 못 썼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표지 그림 4글자면 더 이상 못 쓰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말 127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 그림 괄호 열고 뭐라고 부연 설명을 쭉 써놓으면 보기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림이 저장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래? 책에서는 입력에 가서 그림에 가서 헬몬이 찾아가지고 넣기를 눌렀단 말이야. 넣기를 눌렀더니 보세요. 그림이 되게 크게 들어왔잖아. 그럼 클릭하고 나서 뭐 하면 된다고? 요거 150에 213.78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여기 요 끄트머리 있잖아요. 끄트머리를 잡고 이렇게 쭉 줄이면 이렇게 줄이잖아요.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줄어드네. 줄어드네. 그림을 여러분이 이렇게 늘려도 되고 이렇게 늘려도 되고 늘리면 늘어나고 이렇게 바짝 줄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짝 줄이면 조그맣게 줄어들기도 하고 뭐 줄이면 되지. 꼭 여기에는 숫자를 클릭해서 할 필요는 없고 원래 그림은요 커요. 원래 그림은 얼마나 한 거냐면 그림이 다 안 나와요, 화면에. 그래서 이 그림을 컴퓨터가 알아서 화면에 꽉 차게끔 해준 것 뿐인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원래 그림은 얼마나 한 거냐면요 한 70%로 줄여서 보여준 거예요. 원래 그림은 더 큰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얘를 줄였죠. 이렇게 싹 줄였잖아요. 이렇게 줄이니까 어떻게 돼? 작게 보였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져오든 저 그림을 가져오든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해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여기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도 되고. 자, 이제 그림을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터넷상에 있는 걸 가져오던 PC에 있는 걸 가져오던 간에 하나 빼먹었다.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PC에 저장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다 메모를 안 해놨죠. 그거는 뭐 자, 그러면 하나 더 메모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인터넷에 있는 그림, 다른 말로 사진들이죠. 그림을 PC에 저장하는 방법은 첫째, 원하는 그림을 찾는다. 원하는 그림을 찾아야지. 네이버에서 찾던 어디 가서 찾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그림이나 막 가져오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찾았어. 그럼 그림에다 우리 뭐 하면 되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라는 말은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서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적절하게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단 뭐라고요? 그림을 다른 말로 사진이죠. 저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작권자가 이 그림은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바로가기 메뉴 누르는 게 안 되게끔 명령을 걸어 놓으면은 우리 눈에는 안 돼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야. 못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빼놓고 다른 것들 웬만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다가 보관을 해 두면 두고두고 이제 꺼내 쓰는 거지. 내 컴퓨터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꾸미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8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좀 잘라볼 거예요. 어떤 걸 자를 거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 할머니 몸빼바지 밑으로 여기 출연자들 이름이 쭉 보이죠? 3월 5일날 대개봉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기 싫어.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에 흰 글씨로 이렇게 막 잘잘하게 사람 이름 적혀있는 부분을 지금 다 잘라버리고 싶어. 그런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이 그림을 꾸미는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림을 꾸밀려면, 자, 내가 김치찌개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김치가 있어야지. 그럼 김치를 선택을 해야지. 내가 이 그림을 꾸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그림을 클릭해야지.
클릭을 해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을 딱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림과 연관된 메뉴가 딱 떠, 자동으로. 여기 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밑에 출연자들 이름 부분 삭제한다 그랬잖아요.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시면 그림이란 메뉴 옆에 자르기라고 있거든. 끄트머리에. 자르기를 딱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자르기 전에는 8개 점으로 되어 있었어요. 점. 여기가 노랗게 하얗게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8군데가. 근데 자르기를 딱 누르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검은 선으로 돼요. 그럼 보세요. 저 아랫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달라져요. I자가 아니라 이 선 있는 데 갖다 대면 이렇게 누른 상태로 위로 올리면 들어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름 부분을 제가 들어 올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잘려 나간 거예요. 원래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쓱 들어 올려 가지고 잘랐다고 봐야 되나? 가린 거지. 잘라서 버릴 수는 없고, 크기가 이렇게 있는데 위아래가 있는데 아래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안 보이게 가려놓은 거지. 그럼 다시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 다시 자르기로 들어가서 얘를 끌고 밑으로 내려가면 잘려진 데가 다시 나타나요. 여기 할머니 뻥 뚫린 할머니 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글자도 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르면 위에는 글자를 다 잘라졌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자르게 자, 먼저 배너 포스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배너 포스터를 한글 2010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일단은 배너 포스터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 영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배너라는 영화는 오래돼서 바로 안 나오니까 천성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너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배너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배너가 다 그 배너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1925년에 제작한 배너도 있고 1959년에 제작한 배너도 있고, 예, 저기 1907년도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1959년도 예, 찰턴 헤스턴 나오는 그 배너를 제가 클릭해 볼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배너의 그림들이 밑에 떠요.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 꼭대기에 보니까는 70mm 시네마스코프 해가지고 광고 나왔던 이런 것도 나와요. 자, 얘를 제가 클릭해서 큰 그림이 보이는 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상 저장하시면 안 돼요. 사진 저장합니다. 사진 저장. 그림 저장이나 사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얘가 그림이잖아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저장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진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무비 이미지라고 파일이 돼 있잖아. 그 무비 이미지가 영화 무슨 그림인데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여기다가 배너라고 쓴 거예요. 배너 포스터라고 이렇게 쓰면 남들이 알아보기 쉽겠지. 예.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은 컴퓨터에 이제 이 그림이 저장이 된 거라.
그 다음 또 다른 그림이 있는가 한번 더 보려고 제가 여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는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요거 보세요. 요거 1925년에 상영했던 배너도 있네. 같은 배너지 뭐. 내용은 같은 내용 같아. 자, 이 배너도 있어. 이 배너. 야, 그땐 포스터가 이 모양이었나 보다. 그럼 얘도 오른쪽 눌러서 다른 위로 저장. 예, 배너 포스트 2번이라고 제가 쓰겠지 뭐. 와, 이런 그림. 오, 이것도 있어. 아, 이건 아니죠. 이건 10개네. 10개. 예, 10개라는 이런 그림 것도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컴퓨터에다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컴퓨터에 저장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한글 2010에서 저장한 그림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입력에 가서 그림에 가서, 근데 그림이 일반적으로 어디 있냐면 라이브러리 안에 사진이라는 곳에 들어있어요. 사진이라는 곳에. 여기 패널 포스터 있네. 패널 포스터. 얘를 선택하고 이때 글자처럼 취급을 할 건지 마우스 크기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수월하다 그랬어요. 자,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고 넣기를 누르면, 보세요. 넣기를 누르면 이게 떠. 너무 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샥 줄이면 되지 뭐. 이게 줄이고, 지금 여기 70mm 배너 해갖고 나온 부분이 있다고. 이거 이 부분은 자르기를 눌러가지고 잘라버렸다고. 밑에를 아예 밑을 잘라버렸어요. 오히려 깔끔하네 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모양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꾸미셔도 되지. 이렇게 꾸미시면 되는 거지 뭐. 안 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자, 스마트폰하고 PC를 먼저 스마트폰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다 꽂았어요. USB 단자가 우리 컴퓨터 밑에 USB 메모리 꽂는 데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스마트폰 뒤에다가 딱 꽂으면 화면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떴어?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라는 글자가 떠요. 근데 스마트폰에는 뭐라고 되냐면 USB가 연결됐다고 뜨긴 뜨는데 아직 얼굴을 못 탔어. 여기 보세요. 삼성 모바일 USB 컴포지트 디바이스에서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떴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를 했습니다 라고 떠. 이 과정이 한 번은 지나가야 돼요. 이 과정에서 이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그러면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셔야 돼. 이게 다 되고 나면은 컴퓨터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정민 훈장,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스마트폰에 이름을 등록해놨거든요. 자, 먼저 보세요. 제 설명을 듣고 하셔야지.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중간 생략하고 하시려고. 자, 여기 보시라고. 제가 여기 휴대용 장치에 이정민 훈장이라고 떴거든. 자, 다시 빼볼게요. 분리했어요. 이렇게요. 분리가 되면 얘가 사라져요. 자, 다시 꽂을게요. 지금 꽂혀있는 건 제 USB 메모리고요. 다시 꽂을 거예요. 케이블을 꽂으면 삐빅 하고 스마트폰에서 뭐라고 삐빅 거리고 거기다 뭐를 찾았다고 떠요. 이렇게 찾았다고 뜨고 여기에
제 스마트폰이 연결된 게 나타나요. 근데 되게 느리게 나타나는데, 근데 혹시나 요 스마트폰에 미디어 기기로 연결해 있느냐 카메라 연결됐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미디어 기기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내 컴퓨터를 가보면, 자, 휴대용 장치에 예, 제 스마트폰이 E210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갤럭시 S3예요. 뒤에 S자는 SK텔레콤이라는 이름이고. 그럼 앞에 있는 이정민 훈장은 뭐냐?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이름을 등록해 놨어요. 제 스마트폰에다 이름을 등록해 놨다고. 자,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돼요. 전기로 꽂는 것보다는 약 2분의 1 밖에 시간이 한 2배로 더 늘어나요. 충전되는 시간이 늘어나긴 하지만은 꽂아놓으면 충전이 돼요. 그런데 통화를 하시거나 뭐를 하실 때는 얘를 꼭 빼서 작업을 하시고 다시 충전할 땐 꽂고 충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충전기에다 충전기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통화를 하시거나 인터넷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배터리가 빨리 상해요. 충전할 때는 충전만 하시고 전화가 오면 코드를 빼세요. 이렇게 빼셔가지고 통화하시고 그리고 또 충전해 놓으시고, 안 쓸 때는 충전하고 사용할 때는 빼서 쓰는 거예요. 꽂아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 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떴죠? 자동 실행이라는 화면이 떴어요. 이게 본래는 좀 빨리 떠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작업해 놓는 게 오래 걸려서 이게 나중에 떴거든. 그럼 이건 닫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닫으시면 돼. 일단 여기 휴대용 장치에 얘가 뜬 거에 확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메모를 좀 더 할게요. PC가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인식해서 연결시킨다. 이때 스마트폰에서도 내가 PC랑 연결될 때는 뭐 미디어 장치를 연결하겠는지 카메라 장치를 연결하는지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디어 장치로 인식을 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컴퓨터 아이콘 있잖아요. 컴퓨터 아이콘. 컴퓨터에서 어딜 찾냐면 휴대용 장치 중에 휴대용 장치. 그래서 내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자, 아까 여기 보시면 휴대용 장치에 전화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떴단 말이야. 그럼 얘를 열어봐야지, 얘를. 왜냐면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직접 가져올 수는 없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그림을 내 PC에다가 옮겨놔야 돼요. 옮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PC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이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PC에 복사한다. 그리고 복사한 사진을 이용해서 활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USB 메모리는 PC랑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 그림 할 때 내 컴퓨터에 있는 USB 메모리를 찾으면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 그림 가져와라 그랬잖아. 그림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림에서 제 스마트폰이 떠야 안 떠요, 여기? 이건 제 USB 메모리고 여긴 스마트폰이 안 떠요. USB 메모리는 찾았으니까 더블 클릭하면 USB 메모리 열리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은 여기 안 뜬다고. 스마트폰이 뜨면 스마트폰 직접 가져오면 되는데
스마트폰에 직접 가져올 수는 없다. 자, 여기에서 스마트폰에서는 직접 사진을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PC로 복사를 해서 컴퓨터에다 보관해 두고 그 다음부터 이 복사한 사진들을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있는 그림은 클릭해갖고 하나씩 가져오는 거고요. 스마트폰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동 휴대용 장치를 더블 클릭했더니 휴대용 장치를 더블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카드하고 폰이 나오죠. 카드하고 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영어로 카드는 뭐냐? 그 다음에 폰은 뭐냐 이거지. 폰은 뭐냐 이건데, 카드는 별도로 입력한, 별도로 사용하는 저장 장치예요. 폰은 스마트폰의 기본 장치고. 여기 보니까 저는 지금 카드가 있고 폰이 있는데 어떤 분은 카드가 없을 수 있어요. 카드는 뭐예요? 별도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없는 분은 없을 수 있는데 폰은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폰은 반드시 있어요. 자, 카드를 사용하시려면 마이크로 SD라고 하는 보조 장치를 사셔야 돼요. 메모리를. 손톱, 새끼 손톱만한 거예요. 그런 걸 팔아요. 64기가짜리, 뭐 32기가짜리를 사서 스마트폰 안에다가 꽂는 거예요. 그럼 저장 장치가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 폰을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오느냐? 더블 클릭하고 여러 폴더 중에서, 폴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폴더에서 이름 폴더가 있습니다. DCIM 폴더가 있어요.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고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어요. 카메라 폴더. 이 카메라 폴더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먼저요. 보세요. 자, 폰에 가서 굉장히 많은 폴더가 보여요. 그렇죠? 이 폴더 중에 보면 여기 DCIM이라는 폴더가 있죠. DCIM 폴더가 있는데, DCIM 폴더 가면은 여기 카메라라는 폴더 있어요. 카메라.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사진과 그림이 찍힌 게 보여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여기 다 있다고. 이 사진들을 카메라 폴더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마우스를 클릭 또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는 거죠. 선택하고 복사하는 거죠. 복사. 그 다음에 그 사진 폴더는 어딘지 아세요? 사진 폴더? 내 컴퓨터에 보면 사진 폴더 있잖아요. 아까 여기 왼쪽에 보면 사진 폴더 있잖아요. 사진 폴더 있었죠? 이 사진 폴더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붙이기.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붙이기를 누르면, 자, 다시 보시면 이 안에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사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진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 괜찮은데 사진이 안 보이는 거는 방법이 뭐냐? 얘를 통으로 처음부터까지 통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니면 이렇게 사진이 보이면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할 거 아닙니까? 복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진 폴더에 와서 여기다 붙이기 하면 어떻게 돼요? 짠 하고 붙었어. 이거야 이거. 아, 제가 벽시계하고 이거 시계를 하나 살라고 그랬더니 사진이 뭐 있는지 골라서 보내래. 그래갖고 다이소에 가서 사진 진열된 거를 찍었어요. 이거 카메라 이거 시계를. 그래서 찍어서 보냈더니 사오지 마 그러대. 왜 그랬더니 안 이쁘대. 안 예쁘대. 그런 용도로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이 사진들이 어디에 들어간 거야? 여기 PC에 들어가 있잖아요. PC에. 그 다음부터는 PC에 있는 그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제. 자, 요거는 제가 안 지울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셔야죠. 연결하는 연습을 해볼 거니까는, 자, 케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케이블 빌려드릴 테니까 연습해 보세요. 내 컴퓨터에 갔더니 여기 잠깐 보시면 USB 메모리는 여기 Z 드라이브인지 M 드라이브인지 K 드라이브인지 O 드라이브인지 C 드라이브인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되어 있는 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 컴퓨터에서 여기 사진에서 입력 눌러가지고 보세요. 그림에 가서 제 USB 메모리 찾아볼게요. 내 컴퓨터에 가면 요거거든. 요거 이게 제 USB 메모리예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안에 그림이 있다고.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무서운 사진이 떴는데, 자, 이 그림이 있으니까 얘를 넣으면 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기 싫으면 이제 이렇게 자르면 되죠. 예, 그러면 안 보이겠지. 예. 자, 그림을 이제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아, 이거 여권 사진을 못 쓰겠다. 이쪽 귀가 안 나왔네. 여권 사진은 두 귀가 다 나와야죠. 이렇게. 예. 자, 일단 그런데 제가 제 스마트폰에 있는 걸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럼 입력해 가서 그림을 눌렀는데 내 컴퓨터에 갔더니 스마트폰이 없잖아. 여기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못 산다고. 스마트폰은 백날 연결해봤자 직접 못 가져와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요. 휴대용 장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휴대용 장치라는 곳에 내 스마트폰이 뜬다고. 그래서 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카드냐 폰이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폰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DCM이라 그랬죠. 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카메라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진을 내 컴퓨터에다가 옮겨놔야지. USB 메모리든 그게 내 문서든 어디다 복사해서 붙여놔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달라. 디카도 내 컴퓨터에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그림을 눌러가지고 내 컴퓨터에 갔더니 이동식 디스크로, 이동식 장치로 디카가 연결이 되면 바로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어떤 디카는 컴퓨터랑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은 M 드라이브인지 K 드라이브인지 C 드라이브인지 D 드라이브라고 뜨는 게 아니라 걔도 뭐 촬영용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못 가져와. 걔는 어떻게 해야 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스마트폰처럼 DCIM 찾아가지고 카메라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진을 복사해서 내 컴퓨터로 붙여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하던 말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것만 지켜주시면 전혀 지장 없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89쪽 볼게요. 자, 89쪽은 뭐냐면요, 도형을 작성할 겁니다. 도형. 네모 이런 걸 가져와서 뭐 거기다 글씨도 넣고 한번 꾸며볼 거예요. 자, 95쪽 한번 보실래요? 95쪽. 찾으셨어요? 95쪽? 가족 윷놀이라고 있죠? 이렇게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96쪽 보세요. 96쪽. 뭐 말판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화면 가득히 제작을 해가지고 프린터로 찍으면 인쇄하면 뭐가 돼요? 말판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윷놀이를 만들면 되지. 달력 북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동글뱅이 막 그리지 말고 요거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쓰면 되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리려면 도형을 그려야 되잖아. 도형을 그리는데, 자, A4 용지가 이게 A4 용지라 그랬죠? A4 용지에 여백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보기 가서 보기 파일 편집 보기 가면 첫 번째가 쪽 윤곽이죠. 눌러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왼쪽에 3cm, 위쪽에 3.5cm가 여백이에요. 그러면 이 A4 용지를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A4 용지 안에 위에 3.5cm 떨어지고 좌우로 3cm가 떨어져. 그 안에 말판이 새겨지는 거야. 그 말판이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좌우 상하 여백을 줄이면 어떨까? 종이 안에 꽉 차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야지. 자, 그러려면 쪽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왼쪽에 두 번째가 쪽 여백이라고 있어요. 쪽 여백. 쪽 여백 찾았어요? 여기 보면 좁게라고 있다. 좁게. 근데 좁게 중에 저 아래로 내려가면 좁게 넓게라고 되어 있는데, 좁게 꼬리말 머리말 꼬리말 여백 포함이라는 거 말고 그냥 좁게 있다. 밑에서 두 번째 좁게 있죠?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됐나 볼게요. 제가 그 여백을 눌렀더니 89쪽 보세요. 89쪽 그 좁게 누르라고 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예. 여기도 있대요. 여기 편집에 가도 쪽 여백이라고 있고요. 아까 쪽에 가도 여기 쪽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좁게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왼쪽 여백이, 위쪽 여백이, 오른쪽 여백이 아주 좁아졌어. 그러니까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몸통을 먹어야 되는데 좌우 상하 다 잘라내고 나면 알맹이가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여백을 조금만 남겼어요. 자, 입력하셨어요? 입력하셔가지고 직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직사각형 찾으셨어요? 클릭하고 도형을 그릴 건데, 자, 도형을 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자, 도형을 막 대충 그리면 어떻게 돼? 우와, 너무 안 예쁜데? 자, 도형이 어떤가 보세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자, 도형을 클릭해가지고 모르고 이렇게 그렸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좋냐 이거지. 어떻게 그리느냐. 자, 보세요. 네모 선택했죠? 화면에다가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했다가 띄세요.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그려져요. 내가 이거를 대충 그리다가 보면 삐뚤간이 되거든. 삐뚤간이.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그려야지. 이 책에서는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라고 했는데,
드래그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잘못 드래그 하면 이렇게 삐딱하니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바로 그려야 돼. 똑바로 그려져야 안 그려져요? 여러분 그려보세요. 똑바로 그려지나? 어? 자, 똑바로 그리는 방법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모 눌렀죠? 네모 눌렀죠? 얘를 드래그 할 때요. 쉬프트 키 있죠? 왼손으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그려져요? 삐딱하니 그리고 싶어도 안 그려지죠? 자, 그랬으면 얘를 좀 꾸밀 겁니다. 얘를 꾸밀 건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모르고 삐딱하니 그렸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똑바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개체 속성이라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높이와 너비와 높이가 있는데 이 너비와 높이를 각각 25, 25로 잡으세요. 25, 25. 25, 25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회전각이라고 볼까요? 회전각. 개체 회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45도. 45도.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살짝 45도 각도를 돌리면 뭐가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선에 갑니다. 선. 저 꼭대기 가면 여백 캡션 선이 있죠. 선에 가서 뭘 할 거냐면 약간 둥글게 할 거예요. 직각 말고 둥글게 모서리를 살짝 부드럽게 깎아준다고. 자, 그런데 채우기. 자, 선은 둥근 모양으로 해주고 굵기. 채우기 옆에 다시 선으로 와서 굵기는 1mm. 오르락 내리락한 숫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 화살표가 조그만 게 있고요. 숫자로 0.1mm라고 돼 있었죠? 0.1mm가 1mm로 바꿀 거예요. 1mm. 자, 우리가 한글 2007에서 한글 2010에서 도형을 그리면 선이 나타나요. 테두리 선이. 기본값이 0.12mm예요. 그런데 얘를 얼마나 거로 할 거냐면은 얘를 1mm로 할 거라고. 1mm면 좀 두툼하겠죠? 자, 그 다음 채우기에 가서 면색을 보세요. 면색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 흰색을 노랑으로 바꾸세요. 자, 요런 도형을 3개, 2개 더 만드세요. 시작 해볼게요. 네모 그렸죠? 네모 그려가지고 네모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기본에 가서 25mm 바꾸고 25mm 바꾸고 45도 바꾸고 선에 가서 굵기를 1mm로 바꾸고 둥근 모양으로 하고 채우기에 가서 흰색 노란색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10번 만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아까 2개 더 그리라 그랬잖아요.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냥 제가 쑥 나갔다 오면 여러분도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라고 잠깐 나갔다 온 건데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자, 보세요. 그렇게 그리려면 쓰러집니다. 알려드릴게요. 요 도형 있잖아요.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2개를 누르세요. 2개를 눌러서 얘를 끌고 갈 거예요. 옆으로요. 이렇게 샥 끌고 가면 만들어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샥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가지 마시고 하나만 남겨두세요. 다 지워버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그대로. 본래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는 건데 쉬프트를 눌러서 끌고 가면 위아래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가요. 지우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지우는 거는 클릭하고 딜리트. 마우스를 클릭하고 왼손으로 딜리트 누르면 샥 지워진다고. 자, 지웠는데 왜 지웠냐면 뭐를 못했어. 글자를 못 썼어. 글자를 쓰고 글자를 꾸밀 거라. 그런데 아까 도형을 4개를 더 만들었잖아요. 복사를 해서. 거기다 글자를 쓰고 꾸밀려면 5번을 작업해야 되는데 하나 작업해가지고 복사를 해갈 거라고. 도형을. 그럼 글자만 바꿔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 같아. 얘는 좀 싱겁게 해달래. 쟤는 좀 짭짤하게 해달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쟤는 똑같잖아. 쟤는 똑같고 얘는 소금을 덜 넣고 얘는 소금을 좀 더 넣고 뭐 이런 거지. 자, 이 도형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자 넣기라고 있어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글자 넣기라는 그림이 있거든. 어디 찾으셨어요? 지금 도형이라는 메뉴에 가면 글자 넣기라고 있거든. 이거 누르셔도 돼요. 책에는 이거로 설명되어 있어. 그런데 이 메뉴판에 상관없이 무조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 연관된 메뉴가 다 떠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셔도 되고, 우리 책에 나오면 여기 93페이지 보세요. 93페이지 보면 글자 넣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르셔도 되고. 자, 글자를 쓰는데 이렇게 쓸 겁니다. 가 라고 쓰고요. 가. 이 가라는 글자를 블럭 잡으세요. 글자를 블럭 잡는 방법은 가라는 글자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글자가 블럭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좌우대 정렬하고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할 거예요. 얼마냐면 30 정도로 할 거예요. 30. 글꼴은 책에 나와 있네요. HY 헤드라인 M. 글자 색깔은 파랑.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를 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글자를 쓰지 않고 글자 넣기를 누르면 커서가 앞으로 들어갔죠? 그럼 무조건 가운데 정렬을 하세요. 가운데 정렬. 근데 글자를 쓰는 순간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글자가 들어간 자리를 더블 클릭하면 글자가 블럭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고 글자를 크게 하고 얼마로? 30만큼 크게 하라고 그랬고, 글꼴을 HY 여기에 헤드라인 M,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란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글자 하나만, 하나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면 되죠. 복제. 보세요. 글자가 들어간 도형은요,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로 커서가 들어가니까 안 되고, 이 테두리 있죠. 테두리. 이 글자가 있는 글자 공간 말고 그 위, 오른쪽 왼쪽에 보면 테두리 선이 있잖아요. 테두리 선.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I자 모양이 아니라 화살표 모양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클릭하면 도형이 선택되는 겁니다. 이때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눌러서 9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눌러서 옆으로 나란히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글자를 가족 윷놀이라고 고쳐 쓰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가족 윷놀이가 다 파란색 글자가 아니죠. 그 다 노란색 배경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까? 족자 있잖아. 족자에다 클릭하고 족이라는 글자가 있는 도형 있잖아요. 도형을 클릭을 하고 색깔을 여기서 지금 약간 주황색 같은 거로 바꿨고, 이거에 뭐야? 채우는 색깔이 있었죠. 채우는 색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아까는 우리 여기 채우기에 가서 색깔을 바꿨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채우기 색이라고 있어요. 여기 채우기 색이라고 있거든요. 이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색깔을 바꿔보세요. 글자 색깔도 바꿔보시고,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가족 윷놀이를 글자 색깔하고 테두리 색깔을 채우는 색깔을 한번 여러분이 고쳐보세요. 시작. 왜냐면 지금 이제 안에 있는 도형들의 색깔이나 모양을 꾸몄잖아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96쪽에 이름말이 나와요. 지금 그 편집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는 곳에 다른 그리기 조각을 클릭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찾아보세요. 도형이 어디 갔노? 요건가 여기? 이상하다. 이 책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입력에 가시면 여기에 그리기 마당 이런 거 보이시죠? 이 그리기 마당을 누르시면 지금 96쪽에 나온 2번 그림 같은 게 뜰 거예요. 2번 그림 같은 게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 찾으래요? 순서도라는 걸 찾으래요. 순서도. 그럼 순서도 중에서 쭉 가시다 보면 논리합이라고 나오네. 논리합. 이 논리합을 선택하고 넣기 누르면 되고, 얘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너무 작죠? 너무 작으면 클릭해가지고 얘를 확대하면 되지 뭐. 이때 Shift 키 눌러서 그리면 똑바로 그려진다 그랬죠? Shift 키 눌러서 그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동글뱅이 있죠? 동글뱅이. 이 동글뱅이 클릭해가지고, 너무 큰가? 크면 또 잠깐 줄여볼까요? 요만하게 줄일까? 그래서 이거의 색깔을 뭐로 바꿔래요? 아까 책에 보니까 빨간색 들어가 있네. 빨간색. 이렇게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도 하나 복사를 하고 여기도 복사를 하고, 책에 보면 이렇게 복사가 여러 군데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빨간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자, 그럼 작은 노란색은 어떻게 돼? 노란색은 원을 그려서 작게 그려야 되는데, 노란색은 색깔이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도형을 복사를 해서 쓰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이거 가족 윷놀이란 도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꾸며 가지고 글자를 넣고 꾸며 가지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복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도형을 그려서 도형을 그린다. 도형을 복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요. 도형을 복제할 때는 아까 마우스를 끌고 가는 연습 했었잖아요. 자, 그럼 도형을 이동을 할 때는요, 그냥 드래그만 하면 돼요. 그런데 도형을 수평 수직 이동할 때, 그러니까 아까 도형을 우리가 똑바로 옮겨야 되거든요, 옆으로. 그럴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요, 수평이나 수직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도형을 수평, 수직으로 복제하는 거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컨트롤 쉬프트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똑바로 복제가 돼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잠깐만 먼저 볼게요. 여기에 요 빨간 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밑에도 만들어줘야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 걸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크면 어떨까요? 다른다고 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또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작으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적당한 크기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얘를 제가 가운데다 복사할 거예요. 근데 컨트롤 키 눌러 끌고 가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여기로 와야 되잖아. 근데 그럴 때는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가져오면요, 삐뚤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도 하나 가져갈 건데, 자 보세요. 얘를 끌고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끌고 가면 똑바로 내려오거든. 자, 그 다음 이거를 좌우로 하나 복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가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삐뚤빼뚤 간단 말이야. 근데 쉬프트를 누르고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딴 데로 못 가. 똑바로 간다고. 똑바로 간다고. 여기도 그렇죠. 얘도 보세요. 얘도 똑바로 가는 거죠. 여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고, 똑바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어때요? 얘를 일로 가져갈 때는 똑바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 각도가 틀어지잖아. 그땐 컨트롤 키만 눌러서 끌고 가는 거고. 컨트롤 키 눌러서 가져갈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위치를 가져갈 때 쓰는 거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가져갈 때는 뭐예요? 똑바로 가져갈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판을 똑바로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윷놀이 말판이 만들어졌나요? 한번 그림 볼까요? 저 혼자 제가 뚝딱 만들어 보는 것처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오늘 공부하신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말판을 만드는 거를 연습해 보는 건데, 가죽 윷놀이든 말판이든 간에 글자만 다르고 색깔만 다르고 기본적으로 크기는 똑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은 거는
매번 그러려면 어려우니까 하나 만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만두 피 만들 때 주저 뚜껑으로 이렇게 꽁꽁꽁 찍으면 똑같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서 밀대로 싹싹 밀어가지고 만들면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방법이 없지 뭐. 그냥 주전자 뚜껑을 꽁꽁꽁 찍어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끌고 가면 똑같이 복제가 되는 거고, 그거를 똑바로 옆이나 아래로 나래놓고 나래비로 만들 때는 쉬프트도 같이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은 똑바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조정은 그때 해주시고 색깔 바꾸는 거 그때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저는 많이 해봤죠. 이와 비슷한 업무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손쉬운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해보신 거니까 조금 낯설고 어리둥절할 거예요. 오늘 가셔서 이거를 또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아는 사람 중에요, 음악학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연주회를 해요. 학생들 데리고. 그 학원에서. 그럼 연주회 그 순서지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앞면에는 뭐야? 연주회, 제 몇 회 연주회, 어느 학원. 뒷면에는 학부모님들을 모십니다 하고 이제 쫙 열면, 첫 번째 누가 나와서 무슨 연주합니다. 두 번째 누가 나와서 무슨 연주합니다. 쭉 한 30 몇 명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컴퓨터를 잘 모르시니까 매년 오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작년에 만든 거 있잖아. 똑같이 복사해서 하나 갖다 놓고, 뭐 예를 들어 20회 그러면 이번에 21회. 2014년 했으면 2015년. 그거만 숫자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에 내용은 다 다르지. 작년에 했던 연주 그대로 하진 않으니까. 이제 그거는 틀을 만들어 놨어. 글씨 쓰는 자리를. 그럼 글자만 고쳐주면 돼.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럼 이제 그 인쇄해서 이제 드리면 그분은 또 1년 동안 또 그렇게 그 행사 때 쓰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드려요. 이게 조금만 요령이 생기면요,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 가정상비약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도형 있잖아. 도형이 두 가지 도형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 건 도형이 세 가지죠. 장보기는 현명하게 라는 네모난 도형인데 모서리가 둥근 거고, 왼쪽에 동글뱅이 1번은 큰 빨간색 위에다가 노란색을 하나 더 입힌 거지. 그 노란색 도형 동글뱅이에다가 숫자를 쓴 거고. 자, 오른쪽 가정상비약은 어땠어요? 직사각형에다가 위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서 도형을 만든, 그게 똑같이 세 세트가 있잖아 밑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만 고쳐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집에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종이에다가 가로로 만들지 세로로 만들지,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이면지 같은 거 있으면 이면지 뒤에다가 여러분 디자인 하는 거야. 저는요, 컴퓨터에다가 직접 디자인해서 쓸 수가 있는데,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종이 뒷면에다가 제목 쓰고, 거기다가는 이렇게 네모나게 에다가 동글뱅이 그리고 내용을 쓰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옮겨 적는 거지. 그걸 디자인도 안 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컴퓨터에다 직접 하시려면 어렵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종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자인을 하세요. 디자인. 그래서 뭐 냉장고 그 물품 현황표 있잖아. 이런 거. 냉장실에는 뭐가 있고 냉동실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뭐 음식물 쓰레기 관리 요령 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음식물 예를 들어서 뭐 채소를 다듬은 거는 뭐 가급적이면 물기를 안 묻힌다. 물기를 묻히면 불편하니까 물기 없이 파를 다듬는다, 양파를 다듬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듬은 거를 가지고 그거는 버릴 거는 이제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 뿌리 자른 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파 뿌리 자른 건 버리고 뭐 활용하듯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손질해야지. 맞아. 물 흐르는 물에다 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는 거야. 아, 나야 할 줄 알지. 근데 구성원들이 모르잖아. 우리 집 구성원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안 떠는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서 막 채소를 다듬거나 하면 엉망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여러분 가정상비약 통 있잖아. 통.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그냥 컴퓨터로 못 하시면 종이에다가 적으세요. 여기는 해열제가 있다, 여기는 무슨 뭐 소독약이 있다, 핀셋이 있다라고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상비약 통에다가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그게 이제 이왕이면 예쁘게 한다고 종이에다가 직접 디자인해서 컴퓨터로 프린터로 인쇄해서 붙일 수도 있고, 그런 연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해본 사람은 잘하는 거고요. 안 해본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2번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머릿말 꼬릿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리 중요치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표예요. 표. 120페이지에 나오는 표는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출석부를 꺼내 들었는데 출석부도 표로 만들어졌고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식단표도 표고요, 시간표도 표고요, 계획표도 표고요, 달력도 표고요. 다 표예요. 다 표. 표가 아닌 게 없어요. 표가 아닌 게 없어. 그래서 표 만드는 연습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항상 책의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표를 다 못 배우는 경우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표부터 할 거예요. 표부터. 표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이 남으면 머릿말을 배우든 꼬릿말을 배우든 할 거라. 그렇게 해서 표 작업을 할 거니까는 오늘 공부하신 거 꼭 집에 가서 복습을 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는. 아시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